자, 그러면 이제 그 후한이 이제 어떻게 이제 멸망하는가 이 과정을 이제 좀 볼게요. 자, 후한 제국의 이제 붕괴 보는데 아까 언급한 것처럼 탕류와 이제 청류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분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탕류라는 것은 한간 외척가 그리고 그 일부 진짜 그 추종자들 호족대의 세력의 일부 추종자와 청류는 태학생들 그다음에 이제 갈려 나가는 길 외에는 제하에서 정치 비판 소위 청의를 조성하는 그러니까 연호를 조성하는 사인들 주로 이제 호족 세력들을 의미해요. 예. 왜냐면 그 당시에 지식인들은 거의 대부분 호족이었으니까 이 호족세력들의 다다수가 이제 탕류라고 이제 청류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들 간의 다툼 과정에서 이제 두 차례에 거쳐서 당고의 금이 일어나요. 1차의 당고의 금과 2차의 당고의 금. 그래서 요때 그 당고라는 것은 금고형에 처했었다라는 의미예요. 이 금고형은 지금은 징역형과 반대 개념이죠. 징역형은 이제 그 일을 하면서 감옥살이를 하는 거고, 이 금고형은 이제 뭐냐면 따로 일 없이 그냥 그냥 감방 생활하는 게 금고인데, 지금은 그런 의미로 쓰이지만 당시에는 어떤 의미냐면 평생 동안 그 벗을 못하도록 하는 금이 금고형이었어요. 그래서 서울 금고법 같은 것도 있죠. 그거 연상시켜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태학생 각태나 가포, 그 다음에 사대부 이응이 이제 한간 정신을 비판했고요. 한간은 이제 항제를 움직여서 이응과 태학생들을 분당을 만들고 조정을 비판하고 무고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종신 금고형을 내렸죠. 이게 제1차 당고의 금이에요. 제1차 당고의 금. 자,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분당을 만들었다. 우리가 이제 분당론 할 때, 초창기 때는 분당을 부정적으로 인식을 했다고 했죠. 근데 성리학적 가치관에 의해서 분당은 나중에 긍정적으로 바뀌게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요 후한 시대는 주로 이제 한당 유학에 속하기 때문에 분당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분당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생긴 것은 나중에 이제 성리학의 학사인데 송나라 때부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그 당구의 금을 볼게요. 자, 두모와 이응 등이 한갈 주사를 할 걸 모의하다가 그걸 이제 밝혀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한간 등이 이제 진보 두모를 체포하고 그 일당을 처형시킨 그 사건을 제2차 당구의 금이라고 해요. 자, 두 사건을 거쳐가지고 이제 탕류파가 승리를 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탕류파가 승리하면서 정치 기강이 해이해지고 이때 이제 지식인들이 이제 점점 지식 호족들이 지지를 완전히 상실해. 어떤 지지를 상실한다는 걸까요? 예, 후한 정권에 대한 후한에 대한 지지가 상실됐다. 그리고 이때 이제 한건적인 난이 일어나니까 이것이 이제 물론 이것 때문에 일어난 건 아니지만 이 한건적인 난이 일어나니까 그때 일부 지식인과 호족들이 한건적인 난에 뭐냐면 가담을 하게 되죠. 뭐 전부는 아니지만 자, 그 청류파 관료들은 정계에 완전히 착취를 갖추었지만 청인운동은 제야에서 강공에 퍼져나가요. 자, 이 정인운동이 뭐냐 하면 탕류에 대응해서 어, 창류에 대응해서 청류의 여론을 형성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그만큼 깨끗하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야. 이 청인운동은. 그러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인물평가죠. 그래서 이런 인물평가 청이 집단들이 서로 인물평가를 해요. 그래서 그 앞에서 이제 했던 거와 똑같이 이제 이걸 더 강화시키는 거죠. 자기의 어떤 정당성 이런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인물평가의 순서에 따라서 가문의 격이 정해지고 한글 이선제뿐만 아니라 그 외에 이제 고풍 중정제 때 그때 정해진 이 청이 집단에서 정해진 인물평가가 그대로 가문의 어떤 등급으로 매겨지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이 위진남북도 귀족층이 이란 청해 집단에서 배출됐다. 자, 그래서 문생고지를 바탕으로 문생고지라는 것은 이제 뭐냐 사적 그 관계예요.
뒤에 이제 제가 이제 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텐데, 자, 곧이라는 것은 좀 스승이고, 운세는 그 밑에 공부한 사람이죠. 그래서 되게 호적들은 이렇게 사제관계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공적인 관계가 사적 관계죠. 그리고 이런 사적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정계가 형성이 되고, 그다음 지방 호적 사이에도 유대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한간에 대한 정황 운동이 가능했고, 이런 것들이 당고의 금이나 이런 것들이 표출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중국에서의 집단적 지식 운동의 초기 사례였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후한 말기 때 일어난 난이 한건적의 난이에요. 한건적의 난도 이제 예전에 한번 그 춘추 전국시대 때의 이제 도가사상과 연결돼 갖고 한번 나왔죠. 자, 그런 배경과 이제 그 내용을 보는데, 요거는 제가 내용이 좀 약간 부실해 가지고 요거는 이제 보다는 제가 이제 그 의 부분만 좀 설명하고 관련된 내용은 이제 동양사 심화자료 가지고 이제 좀 얘기할게요. 동양사 심화자료 좀 보시면, 자, 몇 페이지 표시냐면요, 140페이지 펴보세요. 140페이지. 자, 한간전과 오두미도의 결성 배경 이렇게 볼게요. 자, 정치적으로 보면 외적과 한간 세력과 호족이 결탁을 해서 사회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태였고요. 자, 사회경제를 볼 때는 그다음 호족 때 대토지 소유 및 그 당시 자연지의 소동이 몰락. 그다음에 전환시대 때 유지했던 항일 공동체가 점점 붕괴돼 나갔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자기가 좀 약간 위기에 처해거나 그다음에 혼란에 있거나 어떤 그 정신적 타격을 받거나 정신적 위로를 받을 때는 항리 공동체가 있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뭐냐면 보호도 받고 정서적 위안도 얻었는데, 문제는 이 항리 공동체가 붕괴되고 호족들이 이제 장악을 해버린 거야. 한쪽 사회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뭔가 위기에 처했거나 그리고 좀 정서적 의지할 데가 없겠죠. 그러면 그걸 대신할 수 있는 공동체가 등장했는데, 이건 종교 공동체예요. 그때 이제 그 태평도라든지 오도미도 이런 이제 종교 공동체가 그 역할을 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리고 홍보학의 발달과 예교주의 유형으로, 그러니까 이제 유학의 어떤 현실 대응 능력 이런 것들이 축소됐고요. 거기에다 이제 북방의 이민족인 흑노족, 선비족 이런 민족들이 쳐들어오게 되죠. 자, 그러면서 등장했던 걸 대표적으로 태평도 오두미도인데요. 자, 태평도 오두미도 좀 설명하기 전에 이들이 어떻게 이제 그 계보가 이어지나 이걸 좀 얘기하고 들어갈게요. 자, 요 계보들은 기원을 따지면 춘추 전국시대 때 노장 사상에서 출발하죠. 자, 노장 사상에서 출발하는데 요거는 도가라고 도가. 어떤 분은 이걸 도교가 도가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신 분 있는데 이건 틀린 거예요. 도가는 노장 사상을 바탕으로 한 사상이고요. 도교는 종교 집단이에요. 이건 나중에 생긴 거예요. 도교는 물론 그 안에는 노장 사상이 있지만 여러 가지 요소가 같이 있어요. 또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자, 노장 사상이 이제 그 있고 이것이 이제 영향을 받은 것이 뭐냐면 한초에 그다음에 법가 사상과 결합돼서 나타난 항로 사상이죠. 항로술. 자, 이것이 이제 항로술이 후식 정책에 영향을 줬다고 했죠. 문경치에. 그다음에 항로술이 이제 또 민간 신앙과 결합되면서 태평도나 오두미도가 이제 영향을 줘요. 자, 태평도는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그 한관적인 난을 일으켰고요. 자, 오두미도는 종교 왕국을 만들어 한중 지역에 3대 동안 그 왕국을 만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름을 이제 위진남북 시대 때 천사도로 바뀌거든요. 이 천사도는 원래 남천사도 강남에 남천사도 있고 아이고 네. 자, 그리고 강북 지역에 북청사도가 있었어요. 이 북청사도가 남북청사도가 두 개가 있었는데 이 북청사도가 이제 뭐냐면 그 국연지배에 의해서 조직이 돼요.
요 북천사도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보통 도교의 출발점을 보고 있어요. 도교. 게다가 이제 당나라 때 들어가서 이제 북천사도와 남천사도가 결합이 돼서 이제 도교가 교단이 하나로 통합이 돼요. 이렇게 이제 도교의 발전 과정을 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태평도 오두미드는 요 단계에 있었던 거야. 요 단계. 자, 그리고 이제 도교와 관련된 내용은 다시 한번 그 도교, 그 위진남북조 도교할 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먼저 태평도를 보자. 자, 태평도는 항로 사상을 바탕으로 여러 사상을 흡수 통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도미도와 함께 위진남북 도교 발전인데 엄밀히 말하면 위진남북조 시대 때 도교 발전된 것은 오도미도라고 보시면 돼요. 태평도보다는 오도미도가 더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어요. 자, 그래서 개인적 보신이나 양생 이런 것들 이제 양생은 이제 개인의 몸을 튼튼히 해가지고 질병이나 이런 것들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신선사상과 결부해서 이제 형성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사회 부단으로 이제 종교의 성격이 강화됐다. 그리고 황제와 노자를 신격화시켜 제사를 지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장각이라는 사람이 태평도를 중심으로 해서 태평도 조직을 이용해서 한건적을 조직을 해갖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봉기를 했는데 요 한건이라는 그 의미를 좀 아셔야 돼요.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그 의미를 이제 보면 푸른하늘이 이미 죽었네. 누른 하늘이 설이다. 그런데 요때 푸른하늘과 누른 하늘은 각기 상징하는 바가 달라요. 여기에서 이제 푸른하늘이라는 것은 누굴 상징하냐? 수덕을 이제 기반으로 한 그 한나라야. 근데 누른 하늘은 항이죠. 항. 이거는 그 토를 기반으로 토. 그래갖고 이제 토덕을 기반으로 한 거죠. 그래서 되게 음양 오행설에 보면 되게 음양 삼극설과 음양 뭐냐면 삼극설이 있는데 그 안에 되게 보면 그 수덕이 망한 다음에 그다음 토덕이 일어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덕은 한이니까 수를 상징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한이 망하고 그 뭐냐면 항의 색깔이 이제 그 누런 토지가 땅이 흙이 일어난다 이런 논리를 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흙을 대표하는 항색을 강조해요. 그래서 자기들도 두건을 한건적으로 이렇게 만든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상 밑에는 음양 오행설이 깔려져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결과를 보면 한건적이 나는 이제 진압이 됐죠. 근데 진압하는 과정에서 그 자체적으로 이제 한나라 그 병력이 모자되기 때문에 지방 호족들의 병력을 끌어다 썼어요. 그래서 이제 호족들이 새로운 지배 세력으로 등장했죠.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있었지만 이제 그 전에는 영향력만 행사했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지방을 장악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앙 정부가 거의 마비될 정도로 지방 세력들을 지방을 이제 호족들이 장악했다.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그 452번을 잠깐 읽어볼게요. 자, 처음 황건적이 일어날 때 지방의 호족들과 종족, 일당, 그리고 소작인들이 규합하여 자위수단으로 무장집단이 형성됐다. 한편 지방장관이었던 주목과 자사, 군의 태수도 지방의 정치, 군사권을 쥐고 무장집단을 규합하여 점차로 국무화해 되었다. 이들은 본래 호족 출신이었으나 지방관 임명된 자로서 그 임무를 대표하는 원소, 원술, 송건, 유포. 우리가 이제 삼국지 연의에 보이는 대표적인 인물들이죠. 그리고 조조 등이 있을 수 있다. 자, 이 난의 주류는 곧 진압됐으나 이 분파는 여전히 후한에 큰 군사적 위협이 되었고, 자, 이때 이제 유력한 호족들과 무장 세력들은 수속 방해하면서 그 지방에 활거하겠다. 그러니까 그 지방의 행정력을 완전히 장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있던 중앙 집권적 고대 제국은 분열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넘어가서요. 자, 오도미도를 보죠. 이 오도미도가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이 오도미도는 입단할 때 그 쌀을 5뚜를 받았다고 해서 5뚜를 받았다 오도미도라고 이제 하는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도미도는
하복 세력에서 이제 제일 큰 세력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입단할 때 사실 오도도 바치고 그 오도를 개인 쓰는 게 아니라 의사라는 걸 설치해요. 의사. 의사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빈민들이 많았는데 이 의사를 설치해서 이 빈민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만든 거야. 그러니까 보통 기관의 역할 중에 하나가 빈민 구제죠. 이것도 그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원래 빈민은 구제는 국가가 해줘야 되잖아. 국가가. 근데 국가가 그 역할을 못하니까 그래서 민간 종교 자체가 그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역할을 하면서 그 뭐냐면 백성들에게 영향을 행사하게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오두미도는 아예 특정 지역을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한중 지역 그 지역에 장악해서 종교 왕국을 만들었죠. 그래서 정치, 군사, 종교의 지배권을 확립하였고, 그러면 나중에 물론 조조에 의해서 토벌되긴 하지만 그 유진남북조 시대 때 종교 활동을 다시 재개해서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론의 정비 및 제도를 발전시켰고요. 이것이 이제 천사도도 발전되죠. 근데 천사도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남천사도, 북천사도 이렇게 있는데 남천사도가 원래 처음에 생겼고 그 다음 나온 게 하북 지역에 있는 북천사도야. 이게 이제 신천사도인데 국염지가 위에서 조직된 거죠. 그거 이제 도교의 이제 기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도미도가 이제 도교의 직접적인 기원이 된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주 454번을 잠깐 읽어볼게요. 자, 한건난이 평전해 후에 강권의 압력을 받아 세력이 크게 쇠퇴했으나 한중 지역의 장로에 의해서 그 교솔과 세력이 온전돼 있다가 5.16국 시대 및 위진 남북조 시대에 북방 유목민족이 남침과 함께 정치 사회적 질서가 혼란해지자 종교 활동을 재개하고 또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론 및 제도를 발전하여 마침내 도교가 성립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한건적과 오도미도의 그 의의나 이런 것들 좀 볼게요. 요거는 합격자 서브 노트를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의의가 아니라 여기 보면 이제 농민반란, 아까 의의는 결과 있으니까 좀 얘기 안 한 것만 좀 얘기할게요. 자, 한건적이 일어날 때 이게 한건적이죠? 이게 오타인 것 같은데. 장각이라는 사람이 이제 일으켰는데 이때 항천에서 온 사자가 자취하며 새로운 세상이 온다고 예언하면서 부적과 생명수, 주술로서 병든 자들 치유하고 구제했기 때문에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는 농민들이 환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북 지역 양자강 지역에 거쳐서 수십만 신도들이 가입을 했다. 그래서 이 농민반란은 그 당시 농민과 지시가 반정부 성향을 이용해서 신도를 군사주의로 개편하고 일으켰고 그리고 농민이 중축이었지만 아까 얘기했던 당구의 금태에 탄압받던 지식계층도 상당수가 가담을 했죠. 그렇지만 이제 정규군과 관료적 지방고족들이 거느린 우영군들에 의해서 토벌됐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삼국지 연의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이 이때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의의라고 하는 건 이제 후한 시대 때 사회 발명의 의의인데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잠깐. 자, 그러면 그 밑에 후한 멸망의 사회적 의의를 이제 볼게요. 한건적 난을 진압을 했지만 이제 후한은 거의 이제 거의 형식화됐죠. 나라가 이제 뭐냐면 거덜 났어.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조비에 의해서 멸망을 했는데 일단은 그 후한 말기 때 보면 하진이나 원소, 동탁 이런 사람들이 그 뭐냐면 그 했는데 그때 이제 한간들이 많은 이제 몰살당했죠. 그래서 한간의 정황이 끝이 났고요. 그러니까 그 권력을 이제 장악하는 그 순서들을 쭉 얘기하는데 동탁은 이제 소재를 폐하고 현재를 옹립하면서 권력을 장악했고 그 한강과 외척이나 양다 세력이 이제 제거되니까 한제국의 한계 체제는 그들이 지지해주는 세력을 잃고 더 이상 지탱할 수 없게 되고 각지의 궁에 의해서 정권 생태 획득이 되다가 결국에는 조조의 아들이었던 조비에 의해서 그 후한이 멸망했죠. 그때 이제 그 후한을 멸망시킬 때 마지막 황제가 조비에게 선양이라는 형식으로 황제실을 불려 넘겨주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잠깐만요. 이게
잠깐 버그가 있었어요. 예. 한대 사회와 경제 부분을 얘기할게요. 자, 한대 사회는 전환과 그다음에 후한 시대 때가 좀 약간 달라요. 예, 구분이 되는데 전환은 정형적인 이를 중심으로 한 그 뭐냐면 항쪽 공동체 사회예요. 그래서 황제가 직접 개별 임신 지배 체제를 강화시키고 그리고 자치적인 상호 협조 관계를 유지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전환 말기 때 들어가면 바뀌게 되죠. 호족세 때 등장하면서 호족들이 항촌사회를 창업을 해요. 그래서 이제 호족들이 사유지가 확대되면서 그 황리의 자치 공동체가 붕괴되고 호족이 지배하는 호족사회로 변질됐다. 요게 이제 그 내용인데요. 요 내용이 약간 이제 부족을 해서 동양사 심화 자료를 좀 보고 내용을 좀 보충을 할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뒤에 있는데 보면 144페이지 펴보세요. 144페이지. 자, 전환시대 때 이제 요 전환에서 전환 중기 때 내용이에요. 전환시대 한정사의 구조는 군과 현이 있고 그 밑에 향리가 있어요. 군과 현은 이거는 여기까지가 국가가 지배하는 지역 단위죠. 향리는 향촌 자치 지역이에요. 그래서 큰일 아니면 향촌 자체에서 모든 걸 다 처리해요. 예. 그래서 향리를 기반으로 이제 했는데 요 그 향촌 자체에 바탕한 이런 그 모델은 후에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명나라에 영향을 줘요. 이 명나라 세웠던 사람이 주원장이죠. 이 주원장이 이 사람도 농민 출신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에게 이제 뭐냐면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농민들 자치적으로 하는 그런 사회를 원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 이걸 모델로 해가지고 이갑제 같은 것들을 만들었는데 이갑제에 영향을 준 것이 이 전환 시기 때 항촌 공동체 사회예요. 자, 그러면 항촌 공동체 단위는 이제 향과 리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그 중에 제일 말단 있는 게 니죠. 니. 니는 전국시대 때 새롭게 형성된 마을이에요. 그래서 이 마을에서 이제 그 모여갖고 향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춘추 전국시대 혼란과 농업기술 발달, 지상 치수관계 사업의 발달로 확대로 산업이 아니라 사업이죠. 예. 사업의 발달로 등장을 했고 특히 이제 진나라가 치수관계 사업을 한다면서 강제 이주 정책을 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새로운 마을들이 형성한 것도 있다. 이런 것들 다 이제 니의 형태가 돼 있고요. 자, 니는 종래의 봉건적 시족 결합이나 종가의 현안에 구속된 자유민들이 이합집산에서 만든 거야. 그래서 이제 진나가 통일되면서 이들 통제하기 편호제민을 했죠. 편호제민이라는 건 이제 전국시대부터 했던 건데 진이 이제 뭐냐 그걸 통일화시켜서 확대한 거죠. 편호라는 것은 백성들을 호족이 뭐냐면 등록을 시켜요. 니에 있는 그 백성들을. 그래서 그것을 민을 지배하는 방식이야. 개별 인심 지배 체제죠. 자, 니들 매겨난 개별 인심 지배 체제는 한나라로 계승됐다. 그래서 진나라의 사회 구조가 그대로 한나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리의 구조는 기본적인 가고요. 가거는 보통 이제 두 가지 설이 있는데 뭐 우리 두 가지 설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고 대개 5명에서 6명 정도 구성된 그 단원제 설로 있다. 단원이라는 것은 학대 가족이 아니라 부부 한 쌍이 그 밑에 자식들로 구성된 게 단원제예요. 자, 아까 전에 좀 학리를 봤다고 재민지배 체제를 강화한다고 했죠. 그때 이제 재민지배 체제를 강화할 때 주요 역할을 한 것이 작제와 사회 역할이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개별 인신 지배 체제를 강화시키고 이민을 국가의 지배 대상과 동시에 권력 하부기구로 삼았는데 작제란 뭐냐면 이거는 춘추 전국시대부터 있었던 거야. 작이라는 것은 이제 그 버슬이죠. 버슬 등급이야. 이것이 진나라 때 같은 경우에는 좀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졌죠. 근데 요게는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한나라 때는 모든 양인 신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작제가 주어졌어요. 예, 성인 남자들에게. 그래서 일종의 이때 작제는 일종의 버슬이야.
공무원을 다 만들었다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오늘날 같이 뭐 월급 주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명예직이라도 국가부터 자극을 받았어요. 자극. 성인 남자들은.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 황제가 국민들을 직접 지배하고 황제와 일반 국민들 사이에 뭐가 형성되죠? 그렇죠. 군신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상황은 뭐냐면 각 마을에 지내는 그 제사를 의미해요. 마을 공동체에서 지내는 그 제사들인데 되게 그 지역이 뭐 토착신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지내는 게 사예요, 사. 근데 사를 누가 지내는 걸로 됐냐면 황제가 직접 와서 지내는 거야. 물론 이제 그 밑에 항촌사에 다 뭐 황제가 가서 제사를 지낼 수는 없겠죠. 근데 상징적 의미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작제나 이렇게 사를 통해서 마을 공동체 제사를 통해서 황제의 민이 서로 연결돼요. 그래서 개별 임신적 지배 체제를 강화시켜 나가려고 했다. 자, 그때 이제 황제를 대변해주고 황제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사람 필요하겠죠. 각 마을마다. 그 사람들 황관이라고요. 그래서 이들 보통 유유, 삼부, 삼루라고 부르는데 요 황관들은 그 지방에서 이제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들은 아니고요. 그 지방의 토세력 중에 좀 약간 좀 나이가 많고 영향력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한간에 임명해요. 그래서 이들에 위해서 뭐냐면 제주 유학자라고 하죠. 이들을 위해서 이제 지방 관료 말단기구 삼고 황제를 대변해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재민지배 체제를 강화하고 향촌 자치 성격을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한간의 역할이에요. 한간에. 이거는 명나라 때 이갑제 때의 그 뭐냐면 이장이나 그런 사람들의 역할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관련된 줄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너무 많네요. 네, 줄을 좀 읽긴 그렇고 넘어가죠. 너무 많아. 네.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한간의 역할만 좀 약간 소개를 하고 넘어갈게요. 향의 이민의 이제 추천을 받아. 이민이라는 것은 이제 마을 이자죠. 마을 이자. 마을민들의 추천을 받아서 형과 군에 임명하는 반간반민의 성격이다. 그래서 조세 할당 진수나 요역부나 간단한 법률 소송 제사를 했다. 특히 사화 같은 거 제사를 대행을 했죠. 황제 대신에. 자, 이런 역할을 수행을 해서 향촌 자치의 어떤 것을 했다. 그리고 이걸 상당히 부럽게 생각한 사람이 뒤에 누구라고 했죠? 주원장이죠. 주원장. 네, 그래서 주원장이 이걸 모델로 해서 아이고 이갑제를 실시했다. 그 이갑제 연결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목이 좀 갔어요. 예, 왜 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아침이라니까 목이 좀 간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그 항촌 사회를 장악할 때 전환과 후환의 차이점을 볼게요. 자, 전환은 국가 황제가 인민을 직접 지배하는 직접 지배 제제였죠. 황가는 그 보조적 역할을 했고 그 매개체와 작제와 사적. 근데 후한 때 들어가면서 이게 자연농립 몰락하고 이제 대토지 소유주의 발달로 해서 도중에 호적이 끼게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예전에는 국가 인민 간의 2친직 사회였는데 이게 이제 호적이 끼면서 3층제가 바뀌죠. 국가가 있으면 그 밑에 호적이 있고 인민이 있죠. 그래서 국가가 호적 인민을 직접 지배하는 게 아니라 호적을 끼고 지배하죠. 그래서 개별 임신 지배 체제가 아니라 유충적인 지배 관계로 바뀌게 된다. 자, 요 전환과 후환 때 항촌 사회의 공동체에 넘어갈 때 이제 이렇게 가독이 시기가 보통 이제 아까는 신이 난다고 하죠. 신.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전환 시대 때의 보통 항촌 공동체 단위가 니였다고 했죠. 니. 근데 이게 이제 후한 시대 때는 이제 주변에 외적들이 공격하고 뭐 항건적이나 등등 여러 가지 도둑제 하기 위해서 자체 방어하기 위해서 일종의 전략천을 만들어요. 호족들이. 그래서 이 호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영민들 데리고 전략천을 만드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오와 촌이라고 해요. 예,
오부하촌. 그래서 위진 남북조 시대 때 거치면 이제 니 대신에 촌이라는 이제 매개가 이제 주요 말단 기구가 돼요. 당나 때, 수당 때 들어와서. 자, 하여튼 이런 과정을 통해서 향리 자치적인 공동체가 붕괴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아이고 잠깐만요. 이거 갑자기 얘가